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명호입니다. 네. 저는 이런 강의를 오늘 처음 해봐요. 네. 이무현 목사님이랑은 너무 다르게 목사님은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네. 저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연락이 왔을 때 무슨 강의 제목이 좋겠는가 그랬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일까? 그랬는데 그게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저에겐 오히려 이 강의 준비하는 3개월 동안이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왔었던 기간들을 쭉 반추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추구했던 가치들, 또 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곤란할지 모르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분법적으로 좀 말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제 했던 도전들 중에서 어떤 성취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 지나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에디슨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참으로 여러 상황에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냐 제가 이 말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어떤 깊은 철학적 고민이나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네,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사와 관세법이라는 너무 다른 두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맞아요.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공시생. 우리나라 공시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대까지의 공시생만 26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30대도 많고요. 40대 이상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어딘가에서 지방 어딘가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더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통계 확실히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낮은 일하고 저녁에 또 강의 듣고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학원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어림잡아 약 한 35만 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용인시 수지구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수지분들이시죠? 여기가 35만 명입니다. 네. 딱 그만큼이 지금 그 정도의 청소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거예요. 공시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서울의 노량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학원에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안에 자제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학문의 상아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얼마 정도에 붙을 수 있을까요? 공부 시작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더 또 붙기 시작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2년 있다 붙기도 하고 3년 있다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붙으면은 9급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소방공무원이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합격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불합격자가 나오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실은 뭐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대개 합격자가 더 많고, 아니, 합격자보다는 불합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취업의 문도 그렇고 사업의 현장들도 그렇죠. 식당이 창업을 하면 몇 프로나 성공을 할까요? 많이 잡는 분들이 5%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1% 미만으로 잡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100개 식당이 창업을 하면 그 중에 성공하는 게 많이 잡아야 5개 정도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성공의 문이 좁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또 도전자들은 엄청 급증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성공의 문이 좁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좁은 성공의 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는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이 생기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인정하기도 싫고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하기에도 듣기에도 뭐 그리 즐겁지 않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실패 상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이제 오히려 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이크 들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저 사람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또는 조금 거친 표현으로 뭐야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깨 이럴지도 모르죠. 세상은 그저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기운 빠지는 얘기하지 말고 성공하는 법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경쟁이 심한 요즘 세상에 실패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경험한 사업 실패는 세상의 많은 사업 실패 중에 하나이고요. 누군가 한 시험 실패는 세상의 허다한 시험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사례는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실패 사례는 겉으로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꼭 실패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로 실패한 거를 괜찮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윗세대 몇 세대 전에 한국과는 달리 이제는 학력 수준이 대부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정보를 찾아가지고 도전할 만한 건 다른 사람도 다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이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모든 시험의 합격자 수를 넘어갔고 또 이미 동네 상권의 공급을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만 혼자 식당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실패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실패했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나의 삶과 또 이제 주변의 삶에 심심치 않게 들어와 있는 이 실패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져야 될 때가 된 건데요. 그걸 받아들여야 더 이상 그 실패라는 걸 예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겨나게 되는 어떤 상처를 더 이상 깊이 받지 않고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처세술의 책이 서점에 넘쳐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실패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실패자들의 아픈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또는 많으면 3-4번 정도의 응시 기회가 있어요.
이제 시험에 이제 도전한 첫 해 이제 실패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번에 준비가 부족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해도 실패하고 나면 그땐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래요. 나 왜 이러지? 이런 학생들이 자꾸 많아져요. 난 뭐 하는 거야?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처음 도전한 시험에서 실패하면 다소 놀라기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낙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경험이 중복되면, 즉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자신도 모르게 뭔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러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나 또 실패하겠구나 이러면서요. 그렇게 이제 자신은 또 실패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늘 와요. 예, 거의 지친 모습으로 이제 상담실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과거는 반복되지 않아. 우리는 직선형으로 사는 거야. 제가 보기엔 아주 예쁜 청년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맡겨주면은 열심히 할 그런 청년들인데요. 시험이라는 거에 이제 도전을 했다가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까지. 아까 여기 있는 분도 그거 학교 떨어지고 나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했잖아요.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뭐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실패를 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성공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번 실패 위에 또 한 번 실패가 겹쳐지고 나면 두려움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것에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야 성공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패는 이 말은 좋은데 이 성공을 향한 어떤 도전 의식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참 약한 존재여서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참 나약합니다. 우리가 참 약한 존재여서 실패를 보고 내가 저걸 수정해내서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미 겪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 또 다시 저 경험을 또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만 주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아무도 책으로 쓰진 않습니다. 너무 우울하니까요. 제가 시험을 예로 들었지만은 시험만이 아니라 살면서 하게 되는 많은 도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논밭이 대부분인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 공부를 하면서 좀 다소 이제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재수.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몰랐죠. 제가 그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안 놀랐나요? 근데 저희 집은 안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집안에서 일반 대학을 간 첫 번째 대학생이었어요. 저희 가문은 제가 보기에도 노비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대학생이어서 어떤 친척들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들어갔구나 그러더라고요. 좀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확하게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 이제 아버지는 중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으셔가지고 방송통신고등학교 대학교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저보다 1년 선배로 이렇게 저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이 짧으시니까 아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러세요. 서울대상이 뭐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고 웃고 좋아하시고 뭐 그러셨었어요. 저에겐 사실 이제 1등병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날 때 이제 1등으로 수료를 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관사가 되려고 통관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관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도 수석 합격을 해서 이제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시험으로 하면은 참 뭐든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주 자신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고 그랬었는데요. 29살에 이제 어린 나이에 그때 관세사무소를 아예 개업을 해서 이제 어린 사장이 되었고 무역과 관련된 책도 내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대기업 기업의 연수도 언제 강사로 다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몸은 상당히 피곤했는데 제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시골 출신 한 명이 그래서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신이 났고 또 뭐 돈도 벌리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줍잖게도 제가 아까 오늘 강의가 처음이라 그랬죠. 사실 성공 강의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의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의 성공 개념과 지 성공 개념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줍잖게도 제가 그 몇 년 동안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얻게 된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살으라고 이러면서 그 어줍지 않은 그 성공 개념을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아프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아프시다고 하면서 입원을 하셨는데 간암 말기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또 가족 간에 또 아버지와 이렇게 뭐 관계된 뭐 채무 문제가 있더라고요. 빚 문제가. 근데 장례식장에 와서 뭐 공무회 이런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빚 갚으라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었었고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첫째 아이에게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발달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엄마들은 아기가 감기만 걸려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갔다가 오면 분명히 집에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열쇠를 여는 거였었는데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한쪽 벽을 보면서 불도 켜지 않고 거기서 이제 혼자 울고 있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 속에서는 나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어떤 불만,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분노로 바뀌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내에게 험한 욕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욕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욕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욕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내가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고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어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면 큰 상처를 이렇게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회사 일에도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혼자 되셨잖아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더 우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방에서 혼자 울다가 제가 갑자기 방문을 여는 바람에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저한테 딱 한 번 이제 평생 한 번 우는 걸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해서 지금 서울로 이렇게 모셔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저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불과 그 딱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스스로 나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이제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는 실패한 인생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낙인 찍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가가 맞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땐 성공한 인생, 어려움에 다치면 실패한 인생 이렇게 규정한 두 번의 평가가 다 맞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겁니까? 둘 다 틀린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는 일이 잘 되는가, 돈이 좀 벌리는가,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성공 기준은 이전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었던 어떤 성공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생각해보면 수치스럽고요. 그때 강의 들었던 분들을 만날까봐 걱정이고. 얼마 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제 저의 직업관을 물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곳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일해야 되는 곳 같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생각만 하면 아주 가슴 아픈 거는 바로 장애아를 둔 부모의 삶인데요. 물론 장애아의 부모보다 더 힘든 사람은 장애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쩌면 장애아보다는 장애아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아가 아니라 장애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발달 장애아입니다. 다른 장애아 부모들이 힘들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럼 저희는 부분 가서 우리 둘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창피하다거나 또는 더 힘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그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 뿐이에요. 우리 둘이에요, 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히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아내로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대략은 짐작을 해도 그 내면의 깊음 아픔을 제가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아를 둔 아빠의 마음은 잘 알아요. 장애아를 둔 엄마의 마음도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아를 둔 아빠의 마음은 잘 알아요.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아의 아빠니까요. 또 저는 또 17년간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어떤 그 긴장된 마음과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낙심, 그리고 불합격했을 때 그 좌절감을 잘 알아요. 그거는 제가 오래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매주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속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저도 시험에 떨어져서 그 재수를 하면서 그 노량진 거리를 고개 숙이면서 걸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렇게 장애의 아빠의 아픈 마음과 수험생의 긴장감과 아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만의 위로의 언어가 제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언어라는 게 그렇다고 화려한 건 아니고요. 그저 그 같은 처지의 그들에게 가서 힘들지?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요. 이 단순한 말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그 많은 그 다양한 아픔들을 저는 거의 공감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가 이제 두 장애아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희 부부를 매우 안타깝게 보고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아픈 마음들 중 하나를 제법 잘 알고 있다. 공감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애아 부모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저를 한번 불렀어요. 다른 분은 안 된대요. 전 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다기보다는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상황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삶도 다른 어떤 유사한 아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저의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뭐 점수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수치를 좀 나타내 본다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저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는 내가 몇 명을 위로하였나. 좀 그런 거 좀 따져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몇 명을 용서하였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담해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얼마나 내가 위로하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주고 있는지, 그들이 한 실수를 얼마나 용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공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이미 가지고 계시는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바꿔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패를 싫어해요. 그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이게 싫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시험을 보는데요. 답이 실패였거든요. 그걸 주관식으로 썼어야 됐는데, 그 성공과 실패할 때의 실패가 아니라 실감문제 실패 있죠. 어떤 상품과 관련된 시험이었는데, 그 실패 있죠. 그 실패였는데, 그걸 답을 쓰긴 썼는데요. 쓰면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시험 시간에. 실패는 힘들어요. 아프고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 많이 써서 아플 때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손실이 커서 새로운 성공에 도전을 하기는커녕 그 금전적인 손실을 갚느냐고 몇 년을 또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가 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은 실패 그 당사자, 실패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인데요. 시험이나 취업이나 사업 등의 그 여러 번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도 알아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실패가 어떤 확정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 실패구나, 이번에도. 확정되는 순간 그 실패 자체보다도 또 자신의 어떤 진로나 미래보다도 갑자기 누구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시험 점수가 안 나오거나 또는 시험에 불합격하면 저에게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 말을 어디다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저에게까지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작 그 실패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바라보는 자신이 먼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좀 여유가 없으니까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언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민감한 시점입니까? 근데 그 민감한 시점에 겨우 한다는 말이 내가 뭐랬니? 그거 어려울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또는 더는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 이 말을 실제로 듣고 얼마 전에 어떤 여학생이 와서 울더라고요. 또는 처음에 안 됐을 때 그때 빨리 전향해서 다른 길 찾아봤으면 좋잖아. 이게 뭐냐? 또는 아우 버린 시간이 아깝다.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오히려 실패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로 인해서 그 낙담을 크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위로가 잘 못 돼요. 이 말은 실패를 했었지만은 그걸 딛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과정을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반추하면서 고백하는 말인 것이지, 현재 실패로 인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은 이 명언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연거푸 실패한 사람은 창의력과 다시 도전할 마음까지 잃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럼 이 말이 틀렸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 말이 진짜 실제가 되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 말은 실패의 터널 안에 지금 있는 그 실패자보다는 그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 실패자 당사자보다는 내 아들이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 가족이 떠올려야 하는 말인 거예요. 실패가 이제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다시 도전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군가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사랑으로 감싸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엄청 또 책이 나오고 있고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공학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실패한 그 시간에요. 자신의 그 실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렇게 떠나갈 때 마지막까지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실패의 그 쓸쓸한 시간에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가 실패한 이 처절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옆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걸 확인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패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면에 이 실패자가 또 다른 면에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찾았잖아요. 어둠 속에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그 빛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운송업을 하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쩌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큰 빚을 지게 되니까 가장 먼저 친구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자신들을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옆에는 좀 있으려고 하고 실패한 사람은 좀 멀리 하려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하는 어투와 실패한 사람에게 말하는 어조까지 달라요. 성공한 사람은 뭔가 내 삶에 이익을 줄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은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나에게 어려운 요청을 할 것만 같고 돈도 좀 꿔줘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자주 외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외로워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옆에는 그래서 여기 어떤 계기로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사람 옆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한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있어줘야겠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실패가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 실패로 인해 현재 힘이 없는 그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셔서 그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또 가슴엔 사랑을 담고 입에는 건강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실패로 인해서 가족이 불러도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의 외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솥밥 먹는 가족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실패자에게는 그럴 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이 또 달려가셔서 그의 새 가족이 또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에 저는 오늘 조건을 좀 하나 달아서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이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이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실패자를 외롭게 하는 우를 그들을 외톨이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 낙담해 있던 그 시간에 그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양옆에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실패의 과정에 저의 실패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실망의 언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저의 아내와 아들 믿는다. 사실 당신도 힘드시면서 아들 믿는다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실망의 언어를 쓰지 않은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실패를 봤을 때 그들의 실패,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놀라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는 진정으로 따뜻하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